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입니다. 작년 1분기 때 5%대, 2분기 때 6%대, 3분기 때 2.5%, 4분기 때는 마이너스 9%대로 확 낮아졌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왜 좋아지느냐?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사다코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안 만드는 건 아니죠. 모든 자동차 섹터들은 전기차를 만들게 되고 결국 전기차 대중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4년 적자까지 예상을 했다가 2025년, 2026년 확 좋아지죠.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소재주까지 올해가 가장 어렵고 내년에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던 2차 전지 섹터가 고점 대비 거의 절반가량 빠진 상태가 되었어요. 올해 2차 전지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일단 핵심 광물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양극재라든가 어떤 소재 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하반기부터 관심을 가지면 될 걸로 보고요. 먼저 핵심 광물 살펴보게 되면 왜 먼저 움직일 것이냐,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 중에 리튬 가격이죠. 사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가격 압박을 줬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중에 리튬 가격 하나 악재는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 움직임 보게 되면 작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바닥을 잡고 그리고 2월 말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심 광물, 리튬 관련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 재고 손실이 생겼는데 이제 재고 손실은 없어졌다. 어떻게 되면 재고 쪽에서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악재 하나는 없어졌고 이 악재가 하나가 없어지고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역시 리튬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포스코 홀딩스죠. 또 자회사를 듣고 있는 에코프로다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 하나로만 반등이 나왔다고 올해 주도가 되겠다 그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IRA 법안입니다. IRA 법안을 보게 되면 올해 우리가 핵심 광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그동안 IRA 입법에 따라서 올해 시작하는 올해 1일 1일부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4대 부품은 북미 시장 제조 또는 조립한 쪽에서 사용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 올해는 핵심 광물은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배터리 4대 부품들이 수혜를 받기 전에 작년, 재작년 크게 움직이고 수혜를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부터 핵심 광물도 이제 정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광물 관련주들은 올해 상승할 확률이 높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상승할 확률이 높죠. 특히 리튬 관련주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핵심 광물은 올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리튬용 관련해서는 후승이 있는데 후승은 기업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관심 가지실 분들은 지금 유상증자가 되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되고 공장 4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완공이 된다. 요거 두 가지 체크가 되면 5월 초부터 반등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죠.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자재 전체적인 큰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들은 벌써 시작이 됐죠.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보고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보고 외국 돈이 우리 시장에 먼저 들어오듯이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뿐만 아니고 유가, 구리 등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2차 전지 쪽으로 한정을 했다면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관심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에 7월 크게 상승을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이 40만 원 선입니다. 40만 원 저점이 지난 10월 말, 올해 1월, 그리고 지금 4월 40만 원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뭐 한 번에 혹 산다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는 사실 올해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산다 생각을 하시고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뭐 크게 물리신 분들은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뭐 없으신 분들은 40만 원 이하에서는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소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또 양극재 가격이 요즘 워낙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부터 관심을 가지자는 게 아무래도 양극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요 지점입니다. 양극재 판가가 얼마나 하락을 하고 있는지 수출 가격 단가를 한번 보게 되면 수출 판가 기준으로 작년에 25.8%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바로 상승을 하기는 어렵죠. 하락이 조금 멈추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지만 1분기에도 하락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비아디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이하 친환경 차를 내면서 내연기관 차보다 사졌다 그러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테슬라도 뭐 1월, 2월, 3월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격 인하 경쟁을 같이 펼치고 있고요. 윗단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전기차의 가장 비싼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받고 배터리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양극재도 가격 인하를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1분기에도 가격 인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가격이 이렇게 인하가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양극재죠. 에코프로 BM 실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중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작년 1분기 때 5%대 영업이익, 2분기 때 6%대, 3분기 때 2.5%, 그러다가 4분기 때는 마이너스 9%대로 확 낮아졌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단가 싸움이 이어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제일 윗단 전기차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이어나면서 이런 가격 압박이 오래 이어지게 되고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하고 하반기부터는 왜 좋아지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비아디가 1만 달러 이하 내연기관보다 사졌다 하듯이 전기차 시장이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처럼 다른 업체가 죽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만드는 건 아니죠. 모든 자동차 섹터들은 전기차를 만들게 되고 이 가격 압박은 결국 전기차 대중화로 이어집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된다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다시 소재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올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가 다시 배터리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서 양사들은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시제각이고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애담 조나스죠. 뭐 테슬라를 계속 좋게 얘기했던 이분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적자까지 예상을 했다가 2025년, 2026년 확 좋아지죠. 이처럼 전기차 시장, 더 나가서 양극재, 2차 전지 소재주까지 이어진다면 올해가 가장 어렵고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겁니다. 올해만 견딘다면 내년에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극재 가격이 정말 상승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시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양극재하고 가장 비슷한 과거의 사례들 한번 살펴보면 폴리실리콘, 태양광 소재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밑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위에는 그때 당시 동양제철화학, 지금은 OCI 홀딩스죠. 주가를 겹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7년, 8년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넘어갔지요. 이때 보게 되면 OCI 홀딩스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섭게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고요. OCI 홀딩스 차트를 보면 태양광이 증가를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 증가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지점,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바닥만 잡으면 수요 증가에 따라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태양광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유리할 때입니다. 태양광일 때는 사실 중국이 어느 나라 상관없이 모든 게 침투하면서 장악을 해 들어갔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북미 시장은 미국이 막아주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보조금에 따른 거 아니냐고 조사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태양광 때보다는 시장 환경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뒤쪽 전기차 대중화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내년에 미국 시장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 중국이나 유럽보다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겁니다. 전기차 침투율 보게 되면 뭐 미국을 포함한 북미가 한 9%가 안 됩니다. 9%가. 하지만 중국은 거의 30%죠. 전기차 대중화가 오면 북미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유럽도 벌써 20%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침투율로 보면 결국 전기차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기간 또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흔들리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고요. 내년부터 전기차 대중화가 나오고 뭐 판매 단가가 멈추기만 하더라도 과거 양상처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대신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양극재 소재주들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건 역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일단 제가 올해 좋게 본다는 자원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일이 공매도 금지한 기간입니다. 금지가 딱 되고 4월 3일까지 보면 152만 주에서 95만 주 확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의미 있게 공매도가 줄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79만 주에서 123만 주, 한 50만 주.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양극재는 그렇지 않아요. 포스코 퓨처엠 304만 주에서 302만 주입니다. 공매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은 판매 단가 하락이나 여기에 보고 공매도가 견디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매도가 한 50만 주 이상 훅 주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걸 확인 후에 매수해도 되니까 하반기로 가면 이런 공매도가 줄어들 걸로 보고요. 에코프로 BM은 조금 줄었죠. 504만 주에서 뭐 한 464만 주. 대신 워낙 많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광물보다는 훨씬 적은 측면이고요. 따라서 뭐 공매도가 뭐 1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 줄어든다. 그리고 판매 단가가 하락이 멈춘다. 요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양극재라든가 소재주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뭐 충분히 내년도에는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2차전지 소재를 좀 세분화해서 각각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거 짧게 일단 먼저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장주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대장주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양극재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에는 에코앤드림과 에코프로 머티가 있습니다. 사실 전구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인데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는 향후 2, 3년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 되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렇게 특례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어김없이 2, 3년간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상장 후에 무리하게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축소 한 2, 3년간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분리막 같은 경우는 WCP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위치는 낮은 위치니까요. 천천히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뭐 앞에 업황 설명을 드렸죠. 될 수 있으면 6월 넘어가면서 하반기 지나가면서 매월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전해액 대장은 뭐 엔캠이죠. 엔캠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입니다. 지금 위치 자리는 뭐 욕심 자리로 보여지고요. 아예 한 3, 4개월 있고 계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큰 조정이 나오고 하반기 정도 되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언곡제는 유일하게 대장주라고 제가 표시했는 게 대주전자재료 유일하죠. 이 대주전자재료는 지금도 뭐 분할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한 번에 사기보다는 소재 쪽 앞에 업황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치킨 게임이 일어나니까요. 한 3, 4개월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매월 뭐 조금씩 사면 될 걸로 보이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전해액 원료로 쓰이는 뭐 리튬륨, LiPF6 돼 있는 리튬륨, 후승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적자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상장이 정상적으로 되고 상장이 되는지 살피고 또 공장이 4월 말 완공이 되니까요. 유상증자 상장일도 4월 30일, 공장 완공일도 4월 30일이니까 모든 게 완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5월 초에 접근을 하고 반등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공시를 이용해서 또 중소형주를 발굴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공시하면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게 되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는 정려를 하는데 정려세가 많이 들지요. 한 주가 만 원짜리 100만 주를 아들에게 정려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에 따른 정려세 다 내지는 않겠지요. 주가가 하락해서 5천 원이 되면 50억에 따른 정려세만 내면 되니까요. 주가가 더 하락하면 정려세가 더 적어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려를 한다고 공시가 나온 기업은 그때가 최대 주주가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낮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세금이 그때가 가장 적으니까요. 정려라는 공시는 정려 명확하게 공시에 나오니까요. 정려 공시만 잡더라도 사놓고 기다리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고요. 회사 최대 주주가 주식을 계속 사요. 주식을 사게 되면 5% 룰에 따라 주식 매수했다고 공시가 나오죠. 최대 주주가 한 20만 주 이상 그것도 장 내에서 매수했다. 최대 주주가 왜 자기 회사 주가를 한 20만 주 이상 매수할까요?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매수했다는 것은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는 최대 주주가 기업 분석을 했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최대 주주가 장 내에서 지분 매집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크게 가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큰 돈들, 주식을 매수하거나 정리하는 것들도 돈들이잖아요. 이런 돈들의 변화가 생기는 공시,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공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희경 경제TV에 오시면 공시에 따른 매매 전략, 다양한 매매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공시 공부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 주가 상승의 차별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전고점 돌파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 비해서 못 움직이고 어렵고 특히 뭐 우리 시장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다른 쪽으로 가면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앞에 외국인들이 왜 1분기에 여러분 우리 시장이 분기 사상 최대 매수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 시장이 된다고 본 거죠. 큰 돈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 역사상 1분기 때 최대 매수를 했다. 거기에 중점을 찍고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 시장 매수로 대응했을 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즉 외국인 수급을 믿고 지금 우리 시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